뉴스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뉴스 임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검찰 법원 기사 작성법 빠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시대의 창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이름을 제가 도용했습니다. 이건 차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검찰 법원 기사 작성법. 요즘에 무슨 뭐 검찰발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기자분들도 많이 저희 방송을 보시지만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일반 뭐 생활인들 중에서도 뭐 정확하게 뭐 법률 용어 좀 어려운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는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기사를 하나 보시면서 법률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기사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나쁜 예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매체예요. 누가 하는 건지 아시죠? 정규재. 정규재 씨가 하는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매체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려 유튜브 구독자가 61만 9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시간으로 뭐 수만 명이 방송을 보면서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뭉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MBC 흉기였던 MBC 시절의 해직 기자들 박상후나 뭐 그런 몇몇 언론인들도 여기 가 있고요. 언론인이 아니라 그분들도 가 있고요. 여하튼 그런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 기반의 매체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펜앤마이크.com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기사를 하나 썼어요. 어떤 기사가 봤더니 이런 기사예요.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를 포함한 수구 극우 매체나 단체들에 대해서 단체들이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를 이제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대통령의 7시간이 상영될 때 우리 공화당인가? 거기 부산시당에서 조직적으로 상영 방해 집회를 매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본격화된 것 같아요. 이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사실은 주된 행동 지침을 하다라는 그런 싱크탱크 같은 곳인데, 자 보십시오. 잘못된 예입니다. 법조 기사에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이상호. 벌써 잘못됐어. 한 문장을 못 넘기고. 자,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이상호. 이번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하는 영화 만들어 논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저는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바가 없어요. 이게 바보들이 좀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는데, 기소라는 말이 뭐죠? 기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응? 우리 다 이 정도 알잖아요. 우리 깨시민들은. 그죠? 응? 근데 쟤네는 모르는 거야 이거를. 수구 기득권 소위 말하는 우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펜앤마이크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기사를 쓰면 도대체 태극기 모독부대 어르신들이 누굴 믿고 태극기 흔들겠어요.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야. 기소, 인다이트.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인정되니 처벌해달라고 국가에다가 법원에다가 심판을 구하는,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소가 너무 편의적이고 니네 마음대로다. 기소가 독점돼 있어서 기소 편의적이어서 검찰권이 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얘네는 그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얘들은 모르는 거지.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됐나? 아니요. 형사사건을 저는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검찰에서도 지금 조사 중이에요.
기소할까 말까, 무혐의 내릴까, 아니면 뭐 기소유예할까, 아니면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할까를 대한민국 검찰은 영화 김광석과 관련해서 기소한 적이 없어요. 이거 허위사실이잖아. 제가 이거 소송 걸면 얘네 저한테 돈 물어요, 돈. 할까요, 여러분? 예? 심지어 조선일보를 좀 보세요, 펜앤마이크는. 영화 김광석과 관련해서 이제 민사입니다. 형사는 아직 판단 안 했어요.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히니까 아직까지 기소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민사는 한편, 민사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처분, 상영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응? 민사는 기소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사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재판에 회부해야, 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지만, 민사는 아무나 자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민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재판과 달라요. 국가, 검찰권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방,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그래서 백성민자, 민간인 민자에서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형리, 검찰관, 경찰 이런 공권력을 뜻하는 형사재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펜앤마이크. 응? 구독자가 62만이나 되는데 말이야. 그거 똑바로 해야지. 아무리 특히 모독부대의 기간지라고 하더라도. 응? 안 되잖아, 그러면. 자, 조선일보 보세요. 자, 조선일보에서 상영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최종 기각됐다. 그 이유는 영화 김광석이 상영금지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자, 가처분을 1,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하튼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보도야, 이거는. 응? 김광석이라는 영화는 영화 안에 감독이 제기할 만한 의혹을 뒷받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저한테 왜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방시일가의 호화 분묘를 고발하고 그들의 오랜 적폐로서 청산되는 매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조중동 중에서 조선일보 가장 우선적으로 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은 1, 2, 3심 일관되게 영화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나아가서 서혜순 씨 부인은 김광석 씨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는 등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 씨한테 그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영화는 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영화 안에 자살했다는 의견도, 자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잖아요.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취재했으나 결정적 증거는 아직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열린 상태로 마무리해. 따라서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혜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1, 2심 원심과 같았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이렇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영화라는 거잖아요. 근데 펜앤마이크는 급해. 갈 길이 너무 급해. 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의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공격해야 되고 이상호를 깎아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저들에게 박근혜의 공백 상태, 박근혜의 7시간의 정체성,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픈 겁니다. 대통령이 돈을 받을 수 있어. 인정할 수도 있어, 이름. 그건 핑계 댈 수가 있잖아. 문화 융성을 위해서 말 받았다.
이건 무슨 뭐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7시간 동안 이상한 뭐 짓을 했다거나 또는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최순실이 뭐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되는데 아무 뭐 지시가 없어서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박근혜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과 그의 패거리들은 뭔가 옹립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고 지금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실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지금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또 광고네. 여러분들, 저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MBC에 잘리면서까지 완성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다음 또는 근처 극장에서 대통령 7시간 예매해 주시면 시들한 부부관계가 재정립될 것이고 헤어지려고 긴가민가 했던 애인이 돌아올 것이고 과대 광고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한 이거 자 기소 안 됐잖아요, 저. 근데 허위 사실이야. 자, 허위 사실은 계속됩니다. 보세요. 김광석 만들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 난 이상호. 무슨 말이야? 본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특수단을 발족해 활동에 나설 가운데 이상호의 대통령의 7시간 영화가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야, 정말 악의적인 단어. 구설수. 이건 진짜 구한말에 잠깐 쓰던 단어잖아요. 구설수라는 말 요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응?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화화해서 관계도 혼란에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자, 대통령 7시간 10분 만에 첫회 티켓이 매진됐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한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화 만들게 됐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진실들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이렇게 다 깔아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이상호는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뭐 허위성 음모론에 일익을 담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이 나오죠. 전력. 전과. 이상호는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개봉했는데 이 영화에서 가수 김광석의 타살 혐의자가 그 부인 서예순 씨라고 지목해서 명예훼손을 받았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됐다. 제가 기소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불구속 기소됐다고 허위사실을 썼어. 나아가서 그 영화가 명예훼손을 서예순이 타살 혐의자라고 지목해서 명예훼손했다라고 그 영화가 적시된 바가 있습니까? 조선일보에도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고 1, 2심 대법원까지 원심 판결과 같이 판단했는데 펜앤마이크,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즐겨보는 구독자 62만의 매체에서는 이 영화가 서희순이라고 지목해서 명예훼손을 당했고 이상호는 불구속 기소됐다라고 허위사실을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깎아내려서 뭘 하려고 한다? 대통령의 7시간을 보지 마라. 쓰레기 영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지. 기소는 뭐라고요? 검찰이 하는 거야. 민사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하는 것인데 민사에서 이 영화는 이미 공익성을 인정받은 영화. 그리고 다만 영화와 관계없이 제가 SNS에서 요거는 제가 해명을 할게요. 서현 양이 사망한 줄 몰랐어요. 저는. 영화 상영 이후까지.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제 서현 양을 찾아보자라고 나섰는데 서현 양이 죽었다는 거야. 김광석 씨 형 김광복 씨랑 경찰서에 갔더니 제가 어떻겠어요?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산전수전 별걸 다 겪은 사람인데 너무나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서희순 씨가 얼마 전까지 계속 살아있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아빠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계속 언론 상대로 거짓말을 했거든. 정말 놀랐어요. 심지어 자기 친정어머니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걸,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충격을 받아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SNS에서 몇 마디 쓴 거 가지고 그게 모형 명예훼손이 인정된 거예요, 지금. 근데 과도하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영화가 아니라 SNS에서 제가 서현양 사망한 거를 최초 확인한 기자예요. 만약에 제가 취재를 안 하고 확인 안 했으면 서현양 여전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코스프레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밝혀내고 전 충격적으로 재조사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인데 솔직히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5천만 원은 너무하다. 저는 2심 가서 100%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자, 펜앤마이크도 정치적인 견해를 펼칠 수 있어요. 저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야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성훈 MBC 고발뉴스 자문 변호사께서 지금 소송을 검토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도를 하고 캡처해 놨으니까 기사를 수정하고 사과를 하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들 함께 보셨는데요. 이건 엄격하게 소송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언론계가 좀 정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계가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뉴스 인사 여기서 마치겠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